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잘 되는 것은 신경을 잘 안 쓰죠. 장사꾼 안 선생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날 중반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식자재만 줄여서도 안 되고 음식 가격을 높여서도 안 되고 인건비를 무조건 내려야 돼. 이거 무료 배달 3년 4년 안에 없어질 것 같아요? 1인 갑자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권에서는 수수료율을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선밖에 없죠. 네. 수수료율 2% 3%에서 5% 깎아줘도 먹고 살만한가요? 절대 아니죠. 왜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배민이나 쿠팡에서 한 그릇 1인 배달 성행하고 있고, 그리고 민생지원금도 나온 지 좀 됐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영업, 요식업에 이제 이슈거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자영업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옛날 2개월, 3개월 전, 그러니까 6월달 전보다는 사실상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라는 소리가 한 30에서 한 40%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잘 되고 있죠. 왜냐? 첫 번째, 여름이다. 여름 자체는 매출이 올라간다. 두 번째, 민생지원 또 풀렸다. 세 번째, 배민 요기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쿠팡 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프로모션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7, 8, 9, 10 이게 10월달 요때 기점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저는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 소비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영업자 저도 그랬고 그때는 어땠냐면 지금 당장에 커진 매출, 지금 당장에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할 뿐이지 앞으로의 11, 12, 내년 1, 2를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체인본사나 저 같은 경우는 1년의 앞으로의 추이도 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잘 되는 것은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더 세팅값을 더 해서 더 수익률을 올리고 점주님들의 우위를 잡을 것인지를 보통 한 분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 영상을, 장사꾼 안 선생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조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1월, 12월을 보려고 추석 이후 소비가 다 떨어졌을 때 늘 보고 대비를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된다. 지금 요 날이죠. 네. 그러니까 요 날 중반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첫 번째, 지금 인원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왜냐? 당근에 지금 모집 공고나 공고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 지금 전체적으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렇죠. 일할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공고율도 봐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알바 천국, 알바 뭐 당근에 공고가 많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자영업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류업체들, 그 다음에 제조 생산 공장 업체들의 물동량을 파악을 하면서 지금 어떤가, 신규는 어느 정도 있는가 들을 교류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날부터가 중요하죠. 요 날부터가. 이미 많이 뽑아놓은 인원들, 그 다음에 갑자기 줄어든 매출.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민생, 지금 가장 큰 건 민생입니다. 민생. 민생 쿠폰 말씀하신 거죠? 네. 9월 22일 날 민생 나와요. 네. 7월, 8월, 지금 8월까지는 변함없다. 8월 이제 곧 말인데 매출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7, 8 적어도 한 달 반은 간다. 그럼 9월 22일이니 11월 초 또는 중까지는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민생의 효과를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인위적으로 올려놓는다. 네. 원래 9, 10, 11은 요 날부터는 안 올라가요.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지는데 인위성을 발휘해서 9, 11월을 장려시킬 수 있다. 장려시키되 9월달이 10월달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돈을 쫙 씁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주에서 3주 안에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22일 날 들어가면 10월달 추석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잔여 여파. 네. 외식을 자주 하니 외식하는 성향이 조금 남을 것이다가 나머지 한 3주에서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잘하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9월 말부터 준비해야죠. 그러면 어떤 그런 운영 방식으로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신메뉴가 나옵니다. 신메뉴.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네. 민생입니다. 민생팩을 막 내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민생은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민생이 효과가 없다. 그럼 차라리 소비 장려를 한다. 그것은 신메뉴가 나왔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메뉴를 확산시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희는 신메뉴를 잡고요. 또 11월에 또 신메뉴가 나와요. 저희는 신메뉴.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가 1개월 또는 1개월 반 텀으로 신메뉴를 출시하는 이유는 소비성이다. 근데 엄청 자주 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신메뉴를 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메뉴를 내는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 대기업들은요? 그렇죠. 1년 단위로 마케팅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소재가 좋은 것들은 신메뉴예요. 신메뉴. 가격 할인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값이다. 제일 효과가 좋지만 효과 좋은 만큼 다시 역으로 맞아요. 수익률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메뉴를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신메뉴를 한다.
라고 해서 사장님들도 1년간의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민생. 그러니까 10월 추석, 11월부터 이슈가 없습니다. 11월, 12월, 연말밖에 없습니다. 12월은. 그리고 이제 기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11월, 12월은 아마 곡소리 날 거예요. 소비가 다 빨렸어요. 그리고 지금 7, 8, 90 이렇게 잘 되다가 등락 폭이 좀 많이 크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조심하셔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막 치고 7, 8, 9, 10에 소비가 장려되는 시기에 바짝 끌어모읍니다. 바짝. 모아서.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장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들어가야 돼요. 살짝 엎드려야 돼. 근데 이제 적게 떨어지려고 하면 11월부터는 가을이에요. 네. 10월부터는 가을이죠. 그럼 가을에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홀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쳐줘야 이 남은 1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생 하고 11월, 10월 중순부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이 있겠죠. 인원을 자를 것인가 아니면 영업시간을 연장시킬 것인가. 인원 체제를 바꿔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을 9시까지면 11시 반까지 늘립니다. 늘려서. 왜냐면은 시간 대비 들어오는 매출은 적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1, 2, 3, 4분기 중에 1분기, 3분기는 겨울, 여름이니까 그때는 제가 단축 영업을 해요. 네. 3, 4분기는 영업시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매출을 최대한 맞춰요. 그리고 홍보는 웬만하면은 지역 인스타그램이나 당근 쪽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날은 사실 뭐 1+1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라.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콜, 이제 온라인, 배달. 요 두 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두 개 중에 누가 더 강세인가요? 전체 매출을 봤을 때. 배달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요렇죠. 네. 근데 11월, 12월 비수기는 사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면 알겠지만 요게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요때 요거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써셔야 돼요. 떨어지는 시기. 네. 그리고 근데 떨어져도 온라인이 많죠. 떨어져도 온라인이 많지만 네. 조금 더 홀 쪽으로 유입이 더 유입이 많아진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걸 하나 해드릴게요. 네. 마트 사장님들 자주 가죠. 코스트코, 이마트 가시면 요 날 있죠. 요 날. 성수기 때. 코스트코 가보세요. 코스트코에 전체가 있으면 중앙은 메인 항시 자리. 바뀝니다. 네. 메인 자리는. 근데 이상하게 음식들로 다 꽉 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비수기들은 뭐냐면 캠핑용품, 그 다음에 무슨 용품 이런 것들로 들어가요. 마트에서도 이제 소비 패턴에 맞춰서 중앙을 바꿔나갑니다.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대형 마트들은. 그럼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캠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는 바깥에 많이 돌아다닌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네. 그 생각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참고를 좀 하시려고. 이게 답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사상을 계속적으로 이때는 이랬구나 내가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온라인이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네. 온라인은 지금 뭐죠? 1인 지금 쿠팡, 배민. 그러면 가게에서는 어떤 점을 조금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인으로 지금 소비를 계속 치는데 1인도 괜찮다, 1인 괜찮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1인을 타겟 잡고 확산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1인을 하면 손해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무료 배달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타겟을 잡고 자꾸 1인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게 만드냐면 할인금, 지원금, 뭐 1,200원 할인 우리가 지원해준다. 프로모션. 프로모션. 네. 프로모션은 먼저 할 때 하세요. 그러니까 할 때 하고 안 할 때 빼거나 아니면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네. 메뉴 자체를 새로 만드세요. 메뉴 자체. 네.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와 할 거면 프로모션 때 할 거냐 그 다음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 번째 아예 신규 모듈을 만들어서 한 27에서 28 정도로 메뉴를 세팅해서 전용 패키지를 만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27에서 28. 근데 이거 27, 28이면 음식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1인은 12,000원, 13,000원 시키면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을 냈기 때문에 16,000원, 17,000원을 사용했었죠. 네. 근데 1인 시키는 사람들은 16,000원, 17,000원에 대한 퀄리티를 12,000원에 받아야 돼요. 받아보길 원하죠, 보통. 원하죠. 네. 근데 12,000원을 받고 16,000원, 17,000원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컴플레인이 생기죠. 네. 근데 그거는 네. 갖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걸 만족시키려면 점주님들의 마진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장사를 할 필요 없겠죠. 네. 아니면은 뭐 정말로 혁기적인 조리 시스템이나 그것들이 만족감이잖아요. 네. 금액에 대한 그 정당한 가치는 만족감이기 때문에 그만한 만족감을 넣으면 되겠죠. 뭐 면을 넣어서 이제 양은 많지만 이렇게 되게끔. 네. 근데 요새 소비자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많이 시켜 먹고 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가치는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그 가치를 다 채울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단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은 시켜 먹을 수 있다. 그 노출 효과를 이용해서 매출 발생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자꾸 중간점을 찾지만 수익을 보는 선에서 중간점을 찾아야 돼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안 해버리면 도태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배민 같은 경우는 한 집 배달 무조건 하셔라. 그리고 앞으로 쿠팡도 진행된다. 쿠팡 지금 갈피를 못 잡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바쁘니까 하는데 계속 이제 막 바꿔가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최적화 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그릇 배달을 세팅하신 분들은 일단 한 그릇 배달 똑같이 세팅하시고 거기서 수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식자재를 줄이면서 그 다음에 인건비 자동화가 들어가야죠. 지금은 식자재만 줄여서도 안 되고 음식 가격을 높여서도 안 되고 인건비를 무조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돼요. 인건비, 식자재, 가격. 지금 이 갈피를 못 잡아서 그래요. 일단 우리 수익 올리면 가격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배민에서 가격을 잡았잖아요. 12,000원, 14,000원. 네. 그럼 가격 못 올리죠. 네. 두 번째, 인건비는요. 배민이랑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이거예요. 판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식자재는요. 자임 줄일 수 있겠죠. 요거 두 개밖에 못 하죠, 지금. 근데 이게 가격을 못 올리네? 안 할래. 라고만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을 못 올리네? 남나, 안 남나? 근데 이거 두 개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자동화, 소형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도 퀄리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게 자동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자재는 무조건 싼 걸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선을 잡을 수 있어요. 금액대 안에서 선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어떤 그러니까 식인가요? 재료를 체크를 해야 돼요. 네. 퀄리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삼불고기에 오징어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까? 불고기를 네. 먹고 싶은데 오징어 식감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고기는 가격을 조금 괜찮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오징어는 좀 저렴한 수입산을 쓰는 거죠. 둘 다 좋은 거 써버리면 가격이 높잖아요.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 중에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인데 갈비를 팔아요. 근데 내가 특수 부위도 팔아요. 네, 네. 보통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갈비랑 목살이랑 삼겹살은 국내산을 쓰지만 특수 부위도 국내산을 써야 될까요? 조리와 해동점에 따라서 마찰이 그렇게 안 납니다. 네. 그러면 특수 부위는 수입산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서. 네. 식자재는. 그래서 국적을 바꿔가면서 이제 잡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들어가는 식품들을, 계란 같은 경우는 싼데 사람들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포만감이, 그리고 부피감이 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거면 가성비라고 봐야 되나요? 요즘 사람들은요, 지금 민생이 나와서 짬뽕이 됐습니다. 민생 전에는 가성비, 입맛은 고급스럽게 됐으나 자금이 쪼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샤브 올데이나 뷔페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이번에 민생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6월달 전처럼 소비가 일어났나요? 아니거든요. 조금 괜찮은 거 먹자. 라고 심리가 발동이 되죠. 돈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심리를 이용해야 돼요. 지금 요즘 심리는 짬뽕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략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요 이후부터 다시 전략을 짜야 돼요. 요 이후부터. 짜서 식자재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자동화로 편하게 하고 식자재는 최대한 개발을 해서 금액을 맞춰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햄버거예요. 이거에 15,000원에서 12,000원을 팔려면 햄버거가 빵, 패티, 소스, 치즈 뭐 해봤자 그러면은 차라리 스낵랩 이런 것들을 출시해서 패키지화를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맞춰보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튀김은 싸지만 포만감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재료들이다. 네네. 계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메뉴를 저렴하면서 조금 푸짐하게 풍성하게 네, 보이게.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추가로 저기 인건비는 이제 자동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인건비를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조리, 그러니까 이제 박리담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져야 돼요. 박리담에는 무조건 싸게 해서 많이 팔자가 아니고요. 100개를 10만 원짜리 팔았으면 150개를 8만 5천 원으로 파는 전략으로 네. 가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소비자들은 아직 그 2년 전에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을 따져요. 무조건 싼 거를 찾지 않습니다. 콩나물국밥을 먹을 바에야 황태국밥을 먹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그리고 그걸 더 빈번하게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쿠폰, 그 다음에 뭐 이제 할인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번 이용해봐.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퀄리티를 깎으면서의 박리담회가 아니에요.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유지한 선에서 수익률을 조금 줄이고 그 수익률을 개수로 채우자는 식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싸게 많이 판다? 그것은 이게 브랜드의 가치성이 떨어져요. 가치성이 떨어지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절감되는 것은 이 인건비 자동화로 충족시킨다. 왜냐면 인건비가 1억을 할 수 있어요. 3명에. 네. 근데 1억을 3명이서 하면 2개월 있다 애들 다 나가요. 그러면은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자동화 기기 가면 1억에 2명도 칠 수 있어요. 근데 3명을 치면서 피로감을 6, 8천 치는 거랑 동일하게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죠. 지금 살아남. 저 자동화 기계 관련해가지고 유지 관리에 조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좀 있던데 그런 부분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동화는 다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 고장이 나냐? 왜 관리를 해야 되냐? 자동화 기기들은요,
가스를 쓰는 것에서 전기로 바뀌어요. 전기로 쓰는 것들은요, 보수,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기계가 너무 잘 나와서 괜찮아요. 중국산 싸도 돼요. 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기계가 하게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게 4차 테크예요, 지금. 그럼 좀 선택하는 팁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리뷰 많은 거 쓰세요. 그리고 인터뷰 채널 이런 거 많이 보세요. 그런 거 보면 요식업 인터뷰 채널 찍는 사람들은 사장님들, 자영업자들보다 트렌드를 더 잘 읽어요. 왜냐면 조회수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자동화 기기는 검증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사가지고 검증이 안 돼가지고 내가 쓰면서 유지보수를 한다? 그거는 이제 감당하면서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를 좀 하시고 아예 손해 없이 진행하려면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웍질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유지보수를 자주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썼는데 고장 안 났어요. 그럼 처음에 내 가게에 적용할 때 조금 체크해야 될 뭐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자동화는 조리예요, 조리. 그리고 재료. 네.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자동화가 아니고 내가 불고기 백반집은 양념이 빨리 타서 계속 저어야 돼. 네. 그러면 접는 기계를 사세요. 좋은 거는 270에서 350, 싼 거는 100만 원대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계속 고장난다? 당연하죠. 차라리 검증되거나 그 다음에 리뷰가 많거나,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선, 그러니까 호텔, 다이닝에서 쓰는 자동화 기기를 체크해서 사세요. 그들은 그것까지 검토합니다. 유지 보수력을 봅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해야 3년에서 4년 먹고 삽니다. 지금 이거 무료 배달 3년, 4년 안에 없어질 것 같아요? 1인 갑자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권에서는 수수료율을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선밖에 없죠. 네. 수수료율 2%, 3%에서 5% 깎아줘도 먹고 살만한가요? 절대 아니죠. 왜냐면 무료 배달이 있잖아요. 무료 배달. 자, 15,000원에서 수수료 플러스 무료 배달을 쓰면 보통 한 40%까지 나와요. 41, 42. 근데 지금 막 1,700원씩 할인해주죠. 네. 그럼 몇 퍼센트죠? 23%. 옛날에 깃발 엄청나게 꽂고 했던 그 수치 아닌가요? 그 수치예요. 옛날에 깃발 엄청 막 30개씩 꽂고 진행했을 때 한 16% 정도 나왔어요. 15에서 16% 배달 전문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10에서 15%가 마이너스 됐죠. 네. 그들의 객단가도 있으니. 그러니 5%, 6% 나오면 잘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알고 1,700원 깐다니까요. 그런 프로모션 금액조차도 계산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렇죠. 걔네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해줄래? 그러면 예전에는 깃발 했을 때 많이 판매되는 기준에서 수수료율이 한 20에서 24%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1인 배달은 41에서 42%니 적정 수준을 해주면 남을 격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 대표는? 얼마를 해줄까? 타당한 근거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봐라. 근데 옛날에 깃발 20개, 30개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안 남는다. 깃발 많이 꽂고 광고하면. 근데 거의 탑들은 다 깃발 20개, 30개씩 꼽았어요. 네. 그들은 안 남아도 이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를 이해하고 오토, 반오토로 돌리면서 1억씩 땡겨서 한 1,몇백만 원씩 일 안 해도 들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안 남는 사람은 더 안 남는다 했죠. 왜냐? 홀 장사하다가 깃발 꼽아라 해갖고 한 10%에서 15% 정도 들고 가니 안 남는다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졌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10월달까지는 그냥 하세요. 그리고 9월 20일 준비하세요. 하시고 한 달 반 또 조금 행복하게 지내세요. 고민 없이. 그리고 추석 좀 벌었다고 쉬지 마세요. 추석 풀로 다 돌리세요. 추석이 관건입니다. 추석까지 해야 요 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세요. 그래. 내가 추석 바짝 했으니까 11월, 12월은 조금 내려가도 내가 조금만 조치해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성수기, 비수기를 준비하는 거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7, 8, 9 잘 됐잖아요. 네. 좀 벌었으니 추석에 좀 쉬자.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 뭐 한 이틀, 3일 이번에는 좀 갔다 와서 돈 다 썼으니 이제 다시 그래 팔아보자. 근데 안 맞아져. 매출 떨어진 시기잖아요. 안 맞춰져. 그러니까 죽겠네요. 돈 모으세요. 지금은 안정권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인 거를 해서 살아남는 11월, 12월, 1월을 또 견디기 위한 자금을 계속 축적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다리는 시기다. 그리고 하나의 매장을 지금 변화된 시기에 수익화를 정확하게 맞추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들을 하세요. 근데 왓더버거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자동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식자재 또 추가 인하. 그 다음에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지금 제가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해주시고 지금은 광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많이 팔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편하게 보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장사꾼 안 선생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최신 정보나 도움이 되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추천 좀 써주셔서 저희에게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